서울 강남구 청담동. 11월 늦은 오후에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고급 수입차들이 쉼 없이 거리를 채웠고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은 어둠이 내리기 전부터 점등되었습니다. 하지만 35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은 민호에게 그 모든 풍경은 투명한 유리막 너머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42분. 은영이 돌아올 시간까지 아직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는 이미 쓴맛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독일 부넨에서의 3년. 넥서스 그룹 유럽 지사 파견 업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민호가 잃어버린 것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영과의 최근 대화 기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먹고 올게요. 오늘 야근이에요. 주말에 친구 만나요. 감정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이 드러났습니다. 우유 한 팩과 김치통,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은영은 요즘 집에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TV를 켜지는 않았습니다. 정적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겼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보고서를 작성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은영과 통화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시도했지만 은영은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빠, 나 좀 쉴게. 내일 얘기해요. 그렇게 대화는 짧게 끝나곤 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의 인정, 어느 것도 명확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영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7시 30분이 넘어 있었습니다. 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가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민호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일찍 끝났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화분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언제 생긴 것일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었습니다. 은영의 구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구두도 몇 켤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안쪽 구석에 낯선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민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작은 금속 열쇠. 민호는 그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집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민호는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방에서 은영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먹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식 있었어요. 나도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변명. 어쩌면 그저 침묵이 깨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료 진수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할 얘기가 있어. 민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에서 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때 봐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곧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서로에게 물어볼 것이 없어진 걸까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차갑고 무심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의 침묵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은영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은영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 민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은영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나가자 은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늦을 거예요. 저녁 약속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은영은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요. 오빠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원두를 적시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민호는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영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습니다. 은영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 위를 살폈습니다. 몇 장의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청담동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결제 금액은 32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은영은 야근한다고 했었습니다. 민호는 영수증을 내려놓고 다음 것을 확인했습니다. 압구정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료 15만 원. 그리고 명품 매장 영수증이 3장 더 있었습니다. 합계 금액은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은영의 최근 옷차림을 떠올렸습니다. 새로 산 코트, 가방, 구두. 모두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영과의 공동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출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이 백화점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길, 민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영의 변화는 언제부터였을까요? 독일에 있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돌아온 뒤였을까요? 민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야, 어제 연락 못 봤어. 점심 같이 먹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일이 좀 복잡해. 진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 나서 말했습니다. 은영 씨 얘기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청담동에서 은영 씨 봤어. 남자랑 같이 있더라.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분위기가 좀 그랬어.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네가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점심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후 3시, 민호는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별다른 질문 없이 허락했습니다. 민호는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만 혼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해서 민호는 진수가 말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민호는 레스토랑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레스토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가 자리, 안쪽 부스, 바 테이블. 민호는 상상했습니다. 은영이 어디에 앉았을지, 누구와 함께였을지. 레스토랑을 나온 민호는 근처를 걸었습니다. 백화점, 카페, 명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그때 민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맞은편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민호는 카페 입구 옆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남자도 웃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초점이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담겼습니다. 민호는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둥에 기댄 채 지켜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은영과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민호가 숨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 은영이 웃었고 남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남자가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은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조명이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건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 23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건물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은영과 남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은영, 남자,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 민호는 사진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냉정함도 느껴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영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은영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옷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새로 산 옷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액세서리와 화장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민호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은영 명의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민호는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출처는 강민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오늘 본 남자가 그 사람일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강민수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청담동, 의사, 오피스텔 같은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한 병원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성형외과였습니다. 의료진 소개 페이지에 강민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병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청담동이었습니다. 오늘 은영이 들어간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모든 정보를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이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은영이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깜짝이야. 불 왜 안 켜고 있었어요? 그냥 쉬고 있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동기들이랑 재미있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노는 이제 단단한 결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민호는 강남역 근처에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20층 건물의 12층이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접수대의 예약 확인을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민호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박수진이었습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열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습니다.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진, 거래 내역서, 오피스텔 출입 기록, 그리고 상세한 일지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두 가지 모두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 씨에 대한 정보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 상태, 병원 운영 현황 등이요. 민호는 이미 준비한 자료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강민수의 병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최근 3년간 병원 매출 자료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 구하셨습니까?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설 조사업체를 고용했었습니다. 2주 동안 강민수를 미행하고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비용은 상당했지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1시간 동안 민호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절차, 예상 기간, 비용, 그리고 결과, 예측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합의를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민호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소장 접수했습니다. 법원에서 조만간 은영 씨에게 송달될 겁니다.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사람들. 그 안에서 민호의 삶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그 표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일찍 왔네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이상한 듯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전 민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은영도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각자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영이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등기 우편입니다. 은영은 현관문을 열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은영은 봉투를 뜯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소송 소장이야. 은영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민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하고 얼마나 만났어? 은영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더 많은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빠, 나는... 변명하지 마. 다 증거 있어. 변호사한테도 다 넘겼고. 은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나 독일에서 3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당신 생각하면서 일했어. 돌아오면 같이 여행 가자고, 맛있는 거 먹자고 생각하면서.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 그럼 강민수는 뭐야? 그 사람한테 받은 돈은? 그 비싼 옷이랑 가방은?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법정에서 보자.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은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박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영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세요. 민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수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강민수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사흘 후 민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 강민수입니다. 한 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민호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은영 씨도 모두 힘듭니다. 민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문제고 저는 관심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민호는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은영은 며칠 전부터 집을 나가 친정에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영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오빠, 한 번만 만나줘요. 은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 없어. 오빠,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는 나도 해. 당신이랑 결혼한 거. 은영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아래층 로비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강민수 씨라고 하시는데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층 카페로 안내해 주세요. 10분 후 민호는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강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자 강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민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강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강민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영 씨와의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신 금액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소송은 취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호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돈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병원 환자들한테 이 사실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이 유부녀랑 바람 피우고 소송당했다는 거. 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정 기록은 공개됩니다. 언론에도 나갈 수 있고요.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송 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민호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강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첫 공판은 3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박 변호사와 함께 일찍 도착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은영과 그녀의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은영은 민호를 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가 여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원고석에, 은영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절차는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소장 낭독, 답변서 제출, 증거 자료 확인. 민호가 제출한 사진과 서류들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 일정을 잡고 패정됐습니다. 민호는 법정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은영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은영의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민호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민호는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은영의 변호사가 한숨 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강민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강민수 측에서 합의금 3억을 제시했습니다. 거절하세요. 민호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금액을 더 올리시겠습니까?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사실이 기록에 남도록.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호는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수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증인, 피고 은영 씨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교제했습니다.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교제를 지속했습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피고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총액은 얼마입니까? 강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민호는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강민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빠 나야. 번호 바꿨어. 한 번만 만나줘. 은영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민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오빠 출근 시간 알잖아. 은영은 민호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호는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오빠, 제발. 8천만 원. 민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돈으로 뭐 했어? 명품 가방. 아니면 그 사람이랑 여행. 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독일에서 악착같이 일할 때 당신은 그 돈 받아서 호강하고 있었어. 오빠, 나는 이혼 합의해. 그게 서로한테 나아. 민호는 커피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은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강민수의 병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강민수의 병원이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손해배상 소송과 평판 하락이 원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고 직원들도 떠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강민수는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공판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상간자 강민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할 것. 판결이 끝났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강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병원도, 명예도. 민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시네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녁 민호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평소보다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의 어머니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민호야, 제발. 행복하세요, 어머니. 민호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짐을 정리하며 민호는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과거였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기대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진수였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주말에 시간 되면 한잔하자.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통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은영과 강민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민호 자신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시간, 감정, 그리고 한때 믿었던 사랑.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했습니다. 규칙적이고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들이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민호 씨, 재산 분할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계좌로 입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영 씨 측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사무실로 보내드릴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폐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의 편지.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호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민호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MT에서 찍은 단체 사진, 졸업식 사진, 그리고 은영과 처음 만났을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사랑도, 미래도, 희망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호는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사과의 말씀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강민수였습니다. 민호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께 오랜만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민호 씨께 큰 상처를 드린 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지금은 작은 의원에서 근무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민수 올림. 민호는 메일을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민호는 답장하지 않고 메일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 진수가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야, 같이 밥 먹자.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나아졌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혼자 사는 건 어때? 익숙해지고 있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진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민호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영 씨 봤을 때 바로 말했어야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였거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어차피 알게 됐을 거야. 오히려 고마워. 네가 말해줘서. 진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부산 출장을 갔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남아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민호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빠지는 파도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SNS에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자신만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채널을 돌리다가 한 다큐멘터리에 멈췄습니다. 이혼 후 삶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남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민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민호에게도 그게 가능할까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은영의 필체였습니다. 이 편지가 오빠한테 닿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100번 1000번 사과해도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오빠가 날 용서 안 하는 것도 당연해요. 나는 지금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오빠한테 받은 사랑을 왜 그렇게 쉽게 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민호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주말, 민호는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땀이 흘렀고 숨이 찼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정상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호는 바위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옆에 중년 부부가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경치 정말 좋네. 자주 와야겠어.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관계도 가능한 걸까요? 산을 내려오는 길, 민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민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진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 친구 소개팅 어때? 괜찮은 사람이야. 민호는 웃었습니다. 진수다운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언제든 마음 바뀌면 말해.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이제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담담함이었습니다. 은영과 강민수는 각자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조깅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업무를 볼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을 것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별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민호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고,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날이 온다고.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밤은 깊었고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